현 시대 축구계를 이끈 선수들이라고 하면 바로 메시와 호날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의 발롱도르 수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날두가 차지했죠. 이렇게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양분한 이 둘은 이제 나이가 들어 시대의 주인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날두 시대에 이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레전드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메날두의 버금가는 차세대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현재 극찬을 받으며 메날두에 이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선수라 평가받는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데뷔부터 그는 데뷔한 선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런 그는 모나코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선수인 앙리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모나코 역사상 최연소 1군 데뷔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세웠죠. 이렇게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탈유망주급의 실력을 보여주며 전세계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파리가 약 2,300억의 이적료로 음바페를 영입합니다. 파리로 이적한 음바페는 2017년에 우스만 덴벨레, 가브리엘 제주스, 마커스 레시포드를 제치고 골든보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골든보이 상을 받은 활약에 이어 2017년 발롱도르에서도 7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18살에 발롱도르 7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그 다음 연도엔 4위를 기록하게 되죠. 발롱 7위에 이어 더 말도 안 되는 기록인 발롱 4위는 아마 월드컵에서의 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음바페는 만 19세의 나이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펠레 다음으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한 10대 선수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펠레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차기 리버풀의 주장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1998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태어난 아놀드는 2004년 리버풀 유스팀에 입단하며 처음 축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유스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빠르게 1군에 들어가기 위해 우측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죠. 그러던 16-17 시즌 아놀드는 리버풀의 주전 풀백이었던 클라인의 백업으로 간간히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클라인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아놀드는 출전 기회를 쌓아갔죠. 그는 이 시즌에 리버풀 구단 선정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7-18 시즌에는 조고메즈와 로테이션으로 출전하다가 고메즈의 부상으로 인해 완전한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즌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 완전한 성장을 이루며 챔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리버풀은 챔스 결승에 오르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챔스 결승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는 마르셀루, 호날두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카리우스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준우승에 그쳤죠. 이후 18-19 시즌 아놀드는 전 시즌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놀드의 활약에 힘입어 리버풀은 리그 2위를 달성했고 전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챔스 우승을 달성했죠. 그는 챔스 우승을 차지할 만큼 챔스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챔스 4강 2차전 안필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기에서 지능적인 코너킥으로 엄청난 골을 어시스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에서는 당시 그의 나이 21세로 같은 리그의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이 시즌에 아놀드는 40경기 1골 16도움이라는 풀백이라는 포지션에서 나오기 힘든 스탯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19-20 시즌 그는 리그에서만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 공격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재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 제이든 산초입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프로 데뷔 2시즌 만에 자리를 잡으며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도르트문트에서의 활약 이전 맨체스터 시티의 유스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맨시티 유스팀에서 필포든, 브라임 디아즈와 함께 최고의 유망주 평가를 받으며 성장했는데 잉글랜드 U17 대표로 출전해 대회 MVP를 수상하며 그는 맨시티 팬들에게 더욱 큰 기대를 받았었죠. 맨시티 팬들의 이런 기대에도 산초는 이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아마 맨시티 1군에는 세계 탑급의 윙어들이 후보까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1군 진입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산초는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죠. 산초가 이적한 시즌인 17-18 시즌 그는 12경기에 출전해 한 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그는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도르트문트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34경기 12골 14도움이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그는 이러한 활약에 분데스리가 도움왕을 차지하는 활약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펩 가르디올라를 만나 세계 최고의 윙어로 성장한 선수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은 0910 시즌 퀸즈파크 레인저스 유스팀에서 리버풀 유스팀으로 이적하며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스털링은 12-13 시즌 본격적으로 리버풀 1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스털링의 첫 리버풀 1군 시즌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리그 24경기 2골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하지만 스털링은 리버풀에서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3-14 시즌 리그 33경기 9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당히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14-15 시즌에는 리그 35경기 7골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그의 엄청난 주력과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축구 센스 등을 보여주며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15-16 시즌 EPL의 신흥 강자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스털링의 맨시티 첫 시즌 리그 6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엄청난 플레이는 아니어도 점차 팀에 녹아드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17-18 시즌에는 리그에서 33경기 18골 15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경기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크랙에 등극했죠. 그의 도움에 17-18 시즌 맨시티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18-19 시즌에도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또다시 월드클래스 크랙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시즌은 라이벌팀인 리버풀이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는 엄청난 플레이에도 맨체스터 시티를 리그 우승까지 이끌어 스털링의 인생 시즌이라고 불릴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번 시즌 부진하던 맨시티를 혼자 이끈 선수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는 12살에 헨트에서 유스 생활을 시작해 2년 뒤인 2005년 행크로 팀을 옮겨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발전을 거듭한 끝에 2008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1군 스쿼드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09년 프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후 간간히 기회를 잡다가 2010년 스탕다르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리게 되죠. 1011 시즌에는 5골 16도움을 기록하며 행크의 통산 3번째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활약에 그는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에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로 이적한 이후 그는 12-13 시즌 브레멘으로 임대를 가게 되는데 임대 생활을 하던 브레멘에서 코치와 감독의 요청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고부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킥력과 롱패스, 이선 침투 능력이 돋보였죠. 또한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벨기에의 12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13-14 시즌은 첼시에서 무리뉴 감독의 선언대로 개막전부터 선발 출전했으며 넓은 활동량과 패싱력, 드리블을 자랑하며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의 이선에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의 선발 출전은 보기가 힘들었죠. 선발 출전 기회 부족에 불만을 가진 데브라이너는 이적을 원하게 되는데요. 결국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됩니다. 14-15 시즌 21어시스트로 리그 단일 시즌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데브라이너는 2015년 독일 올해의 축구선수에 선정되게 되죠. 결국 시즌이 끝나고 EPL의 맨체스터 시티로 5,4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 후 16-17 시즌, 이 시즌에 데브라이너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골대를 자주 맞춰 득점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리그에서만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브라이너가 뿌려준 수많은 킬패스를 아구에로와 스털링이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와중에 기록한 어시스트 개수였죠. 게다가 10번 롤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이러한 스탯을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기록이었죠. 이후 17-18 시즌 9월 16일까지 매경기 1어시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18-19 시즌에는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통받았던 데브라이너였지만 리그 최종전과 FA컵 결승전에 출전해 팀의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성과를 내는 데 일조합니다. 19-20 시즌에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전 시즌과 다르게 경기력이 떨어진 팀원들 사이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죠. 맨시티가 승리하는 경기는 대부분 데브라이너가 혼자 경기를 이끌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데브라이너의 나이가 이전 소개했던 선수들보다 많은 나이지만 지금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레전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